자,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인데 긍정평가는 이제 전주보다 2.8%포인트 올라서 39.5%, 부정평가는 0.5%포인트 내려서 57.7%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3주 만에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표현보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2.8% 올랐습니다. 예. 일단 멈춤. 그러니까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어떤 역대 정부든 집권 4년차, 5년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5년 단임제의 숙명입니다. 그건 뭐 다시 지지율이 오른다거나 뭐 초기처럼 70, 80%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것을 연착륙시킬 것이냐 아니면 급격하게 추락하느냐의 어떤 차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중에 한 가지, 즉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갈등이 어느 정도는 첫 번째 하나의 어떤 고비는 넘겼다. 즉 징계위가 어떤 결과를 내리던 간에 징계위라는 어떤 과정이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지리한 어떤 뭐 법정 소송이 걸리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상수가 되어버렸다.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판단이 일단 지지율의 이 하락세를 일단 멈추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 전통적 지지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세대 간 오는 지역 간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상수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언제나 변수로 앞으로도 계속 작용하겠지만 예. 고정적으로 제일 부정적인 이유를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이 없는 한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단 멈춤은 있겠지만 하락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가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 피해자 지원 대상에 문 작가가 선정이 된 것을 두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거센데 보니까 총 280여 건이 접수돼서 문 작가를 비롯해서 총 46개 팀이 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대통령의 자녀라고 해서 또다시 역차별을 당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상과 벌이 주어진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것이 어떤 공모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포지티브한 부분에서 완전히 투명한 블라인드 그런 심사를 거쳐서 뭐 이루어진 능력이 정말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런 식의 결과라면 그건 진짜 시비거리가 안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 즉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더 힘든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네. 누가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누가 더 힘드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19로 절박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문화예술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연이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또 지금 이런 어떤 뭐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전시 기회라든지 공연 기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절박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아마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코로나 피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한테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는 게 심사의 어떤 기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정량적 사실보다는 정성적 피해를 뭐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의 아들이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절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84%가 지금 이번 그런 피해 금액에서 지원을 했다가 못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 오늘 그 문준용 작가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돼서 손해가 컸다. 그리고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앞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앞부분에 그 예.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자녀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하고 또는 지원해서 뭔가 지원을 받는 것 자체에 배제를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그렇게 뒷부분도 동의해 주시면 아니, 그 안 될까요? 뒷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만약에 지원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거나 이랬다면 고려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얼마가 재산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해서 제출을 했다면 그 서류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시회를 몇 번 했고 거기서 손해가 얼마나 났느냐만 그냥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를 하면 과연 이게 문준용 씨인지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단순히 그냥 전시회가 몇 번이 실패가 했고 그 못하게 됐고 그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만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문준용 씨 알면 일부러라도 저는 안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일부러 뭐하러 이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 이렇게 지원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블라인드로 심사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 문준용 씨가 281명이 이 팀이 지원했고 46팀이 거기 선발이 됐더라고요. 예. 그중에 선발된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문준용 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냥 본인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불법적인 일도 한 것도 아니고 심사 과정에 불법적인 일이 개입해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게 큰 비리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분도 예술인이고 예술인으로서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금이 있다니까 신청한 거고 적당한 절차 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받았는데 그것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일부 보도에 나왔는데 다시 보도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관계자 서울시 문화재단 관계자의 보도에 의하면 아니다 이것은 이름 다 넣었다 이름 다 실명 공개하고 팀 이름도 다 공유가 된 상황으로 심사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공모전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보도가 또 오늘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피해가 이제 3번의 그 전시회를 취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10월 달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6월 달에 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3번의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절박한 사람이 없었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3번의 어떤 전시 중에 그래도 한 번은 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그 앞서서 뭐 심사를 받았지만 자기가 일부 금액은 다시 되돌려서 더 절박한 사람한테 해다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 아들이 무슨 금전적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의 아들일수록 귀족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위공직자의 아들일수록 그러니까 왕가의 아들일수록 전쟁이 벌어지면 더 먼저 뛰쳐나가고 더 힘든 일들을 더 자원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어떤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일부 언론 보도는 이름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일부 언론 보도는 블라인드 처리라고 그래요. 그건 서울시가 명확하게 다시 밝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언론의 보도가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지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3번 중에 한 번은 나중에 열었으니까 2번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서 그 정말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분보다 문준용 씨보다 예를 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때 그분한테 지원이 안 됐다면 저는 비판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설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 다 나올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텐데 문준용 씨가 더 피해를 안 받는데 피해 더 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한테 지원을 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번 하고 한 번은 2번은 못 열고 한 번은 다시 열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주장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준용 작가가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